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the 11th of March, Thursday, 2021. Now 9:1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자, SK 그룹 지주사 SK입니다. 지금 SK그룹주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도 잘 잡았고 잘 가고 있고 좀 에틱스적인 부분만 좀 잘 해결되면 좋겠다. 그래서 어찌됐든 SK이노베이션하고 LG에너지 솔루션하고 빠르게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걸 바라는 거고요. 이제 SK는 지주회사다 보니까 뭐 자회사들 중에서 이슈가 되는 게 전부 연관이 있겠죠. 요즘 가장 좀 핫한 이슈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이제 공모 청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슈를 좀 짚어드리고 그게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좋으면 당연히 지주회사인 SK도 좋은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SK 이제 첫 번째 IPO 대여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어디까지 뛸까 이런 제목인데 일단 그 수요 예측이 1275.47대 1로 역대 최고를 경신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작년도 2020년대 SK 바이오팜이 835.1대 1,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1117대 1이었는데 그걸 넘어서죠. 근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느 정도 실적도 조금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냥 미래 가능성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통은 좀 이렇게 공모하고 나서 막 뛰었다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적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첫날에는 어쨌든 75.87대 1이었고 앞으로 뭐 기관 투자가나 이런 뭉치돈이 앞으로 또 더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49,000원에서 65,000원 사이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공모가가 65,000원으로 결정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장외 주식이 20만 원 정도에 거래됐었기 때문에 빠른 게 더 뛰어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SK 지주회사는 IPO 대여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당분간 전망이 되게 좋다. 그래서 어찌됐든 SK그룹은 이렇게 조정 장세를 올 때 분할로 여러분들이 좀 매수해 두시면 좀 앞으로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일단 중기적으로 먼저 보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중기는 3년에서 5년 정도 보는데 일단 하여튼 올 연말 되면 아마 수익률은 충분히 어느 정도 났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수익을 실현하셔도 되고 좀 가지고 계시다가 수익을 마저 실현하셔도 좋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샤우팅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수업은 셔니 하고 제가 어시스턴트로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션의 수업이 끝나고 제가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또 링컨의 팁 그래갖고 링컨의 팁을 주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어요. 중국의 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글말리라는 책을 추천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도 중국하고 미국하고야 어차피 뭐 무역 관계도 워낙 많고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정글말리라는 책을 꼭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또 위라고 그 교육 우리가 영어 교육 플러스 어떤 이제 교육에 관한 컨텐츠들을 다루게 되는데 거기서 어차피 어떤 나라를 이해하려면 언어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 역사 뭐 여러 가지 면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그 경제면 이슈를 조금 다뤄볼 텐데요. 일단은 먼저 그 1년 새 4개 필지가 65개로 한남 1구역 지분 쪼개기가 극성이다. 그런 얘기. 재개발 공모 직전 소유권이 급변하고 기획부동산 들어 분란 일으켜 깡통 빌라 지은 뒤 비운 곳 수두룩 주민들 재개발 반대 목소리가 크다.
그런 얘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벼락 거지 불안증이 있어갖고 부동산 주식으로 관심 대거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주목한 경제 이슈 탑10 1919년에는 일본 제품 불매, 일본의 경제 보복, 탈원전, 그다음에 집값 상승, 부동산 대책, 뭐 5위 삼성전자, 6위 세계 최초 5G 통신 서비스, 7번째 오픈뱅킹 전면 시스템, 8번째 기준금리 연 1.5%로 인하, 9번째 3기 신도시, 10번째 타다금지법 논란. 야, 타다금지법도 벌써 굉장히 옛날같이 느껴지네요. 2020년에는 작년이죠. 첫 번째가 6.17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두 번째가 4차 추경 편성. 3차는 이건희 전 회장 별세. 삼성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경제 분야 카테고리에서 앞에 있네요. 네 번째 코로나 폐업. 다섯 번째 동학개미 열풍. 여섯 번째 예금금리 0%대 진입. 일곱 번째 한국판 뉴딜 추진. 여덟 번째 국회 경제 3법 통과. 아홉 번째 임대차법 시행. 첫 번째 부동산이 있었는데 아홉 번째 또 부동산이 나오네. 열 번째 부동산 연끌. B2 급증. 세 개나 있네요. 부동산에 관한 이슈가. 식료품 이어 교통비 수도료도 들썩 나쁜 인플레 오나 그런 얘기고요. 52년째 토박이 70대 LH의 재개발 맡기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그렇게 이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지금 뭐 고시가 없어졌지, 행정고시 같은 거 있죠.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예전에 어찌됐던 그 행정고시 통해서 고위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자기는 고위공무원이 조금 비리 저지르는 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당연히 조금 그런 걸 조그만 비리라면 좀 저질러서 재산 어느 정도 축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 되려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는다면 큰 문제겠죠. LH공사 이번에 사건도 그런 일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근데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가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으면 공무원한테 굉장히 파격적인 급여를 약속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공무원한테 돈 더 주겠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모티베이션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도 공무원인 친구들을 보면 처음에 공무원 될 땐 정말 열심히 일하고자 했으나 막상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도 아무런 성과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거를 보고 더 이상 열심히 일할 동력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뭔가 좀 열심히 일하면 뭔가 좀 더 보상이 있고 뭔가 하여튼 그런 체제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LH공사 이번에 잘못한 거는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좀 고쳐야 될 부분은 또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전 세계 유튜버 미국서 번 돈 무조건 신고하라. 이름은 6월부터 세금 원천 징수, 미신고 땐 총수입 24% 징수할 수도 있어서 연간 구독자 1000명 이상 채널 대상, 한국 유튜버도 반드시 신고해요. 저도 신고해야 되군요.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 미국에 살지 않는 유튜버도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튜버에서 번 수입 중 24%를 미국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고 구글은 밝혔다. 그런 얘기죠. 다른 지역에서 번 돈까지 미국 내 수입으로 간주해 미국에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구글은 인터넷 서류 양식도 안내해놨다. 구글의 이번 결정에 따라 K-팝 컨텐츠 등 해외 구독자가 많은 국내 유튜버는 미국에서 올린 수입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한국말로 하니까 미국에서 특별히 올린 수입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결제한 건 세금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구글은 유튜브에 대한 수익 사업을 강화하는 중이다. 그랬고요. 비거주 외국인 원천 징수를 들었다. 그런 얘기네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깜깜하다. 구글은 미국의 어느 나라 정부에도 개별 유튜버에게 소득을 알리지 않는다. 유튜버가 나 이만큼 벌었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을 알 길이 없다. 그런 얘기네요. 아이오닉 5 조립 라인 생산 인력 12% 줄인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삼성 속도 6배 빠른 소비자용 SSD 출시한다. 이런 이슈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송과 제조업 컨벤션 연계 코로나 이후 준비하겠다. 김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코로나 이후 준비해야 되겠죠. 해외 출장 잦은 기업인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을 한다. 정부에 건의했다. 구자열 무협회장이 정부에 건의했다. 이런 얘기고요. LG U 플러스 주축 XR 얼라이언스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혼술족의 선택, 마트 가면 와인, 편의점 가면 수제 맥주가 있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스포츠 이슈는 미풍 같은 남자 허일영 강풍 됐네. 이런 이슈가 있고요. 손흥민 가슴파 그러고 얼마면 되겠니? 해서 전 세계 축구팀 유니폼 스폰서십 탑 10. 1위는 맨유, 2위는 레알, 3위는 바르셀로나, 4위는 파리 생제르맹, 5위는 첼시, 6위는 맨시티, 7위는 바이에른 뮌헨, 8위는 리버풀, 9위는 아스날, 10위는 토트넘 후스퍼. 이렇게 되네요. 시범경기 5할 맹타 팀 파버웨이 체지만이다. 그런 얘기 있고요. 독일 축구계가 차기 대표팀 후보 선정으로 분주하다. 요하임 래프 감독이 급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하면서 위르겐 클럽, 한지 플리크, 로타르 마테우스 등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마테우스 예전에 선수로 뛸 때 많이 봤었는데 벌써 이제 감독 후보가 되는군요. 네, 어찌됐든 이 정도에서 이슈를 마치면서 SK그룹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충분히 리서치 하셔갖고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그 샤우팅 참석하실 분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